안녕하세요. 다짐입니다. 요즘 3, 40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죠? 제 직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인데 괜히 불안하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질문도 있고, 뭐 결혼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이 선택이 맞는 건지 확신이 잘 들지 않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특히 뭐 공무원, 교사, 전문직처럼 책임감 있게 살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원래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자기 삶을 만들어 왔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삶과 편안한 삶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연도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한 중학교 선생님의 여선생님의 그런 사연입니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또 올해 결혼도 예정이 돼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안정적인 삶처럼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묻습니다. 제 건강은 괜찮을까요? 또 재물은 어떻죠? 올해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사실 이 질문은 뭐 꼭 이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질문이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사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의 공통된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주를 통해서 간단히 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분의 일간은 이제 신금이십니다. 신금. 우리가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석이죠.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자기만의 기준이 높은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금 일간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충 못 삽니다. 말 하나도 생각하고 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의 인간관계도 허투루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차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내면을 보면은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겉, 속. 특히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일지에 유금 그리고 월지에 격에 이제 또 유금이 있죠. 이렇게 유금, 유유자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사주의 한 어떤 그런 용어예요. 유유자형은 여기서 자형은 스스로 자자에 형벌 형자를 써서 남을 괴롭히는 구조보다는 내가 나한테 계속 형벌을 주는, 나를 괴롭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유자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검열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미 지나갔던 대화를 다시 계속 복기를 해요. 내가 그때 왜 그 말했지? 저 표정이 혹시 불편했던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머릿속에서 반복돼요. 남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인데 본인은 계속 혼자 붙들고 갑니다. 이게 이제 또 금비겁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거기에다가 유유자형인 사람, 자형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이 사주분 같은 경우는 그런 성향이 강하실 겁니다. 기준이 높은데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합니다.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구조는 교사라는 직업과는 굉장히 잘 맞아요. 교사라는 직업은 매우 잘 맞습니다. 교사는 끊임없이 정리하고 설명하고 전달하고 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도 잘 가고 복잡한 거를 현실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로서 말고 개인으로서 봤을 때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또 금과 토가 강하죠. 여기서 금은 긴장이고 토는 또 책임입니다. 책임과 긴장을 계속 가지고 가는 구조라
계속 버티고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사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특히 교사라는 직업은 감정 노동이 많잖아요. 뭐 학생관리, 학부모관리, 선생님들까지 관계 또 유지하고 행정 업무에 뭐 자기 교과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사주의 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이런 게 금이 많고, 그리고 인성이 강한 사주가 특히나 이렇게 쉬어도 쉬지 않는,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해수 상관입니다. 상관이라는 건 이 해수 상관이 중요한데요. 상관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표현력입니다. 상관은 표현력. 근데 이분의 상관은 단순한 어떤 그런 표현, 예술형 표현이 아니라 설명형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감정을 음악으로 폭발시키는 그런 타입이 아니고 사람이 왜 인간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수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상담, 글쓰기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교과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뭐 국어나 뭐 이런 외국어나 이런 쪽에 좀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수 같은 경우는 단순 표현만 뜻하지 않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역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신사해 이 네 글자가 역마와 관련이 있는데 모두 계절의 변화에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이제 역마적인 기운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역마라고 하면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거나 뭐 떠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사주에서 역마는 안정 속에서의 이제 확장 욕구에 가깝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아래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은,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뭔가 확장을 하고 싶은 이런 역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공부라든지 대학원, 글쓰기, 다양한 분야의 독서, 컨텐츠 이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온라인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블로그 같은 거.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몸보다 정신이 먼저 역마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떤 안정적인 직업 안에만 갇혀 있으면 어느 순간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업을 버리는 게 답은 아니고요. 오히려 안정된 교사라는 그 직업의 기반 위에서 바깥의 세상하고 연결될 때 자기만의 이제 운이 열립니다. 개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어요. 좀 잠깐 지우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 욕구는 있는데, 이 금이 너무 강해서 계속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싶고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계속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괜히 했다가 별로면 어떡하지? 이런 자기 검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핵심 과제 같은 경우는 사실 완벽해진 뒤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그냥 바로 해요. 바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능력이 부족해서 막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만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 운의 흐름이 막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고 그러면서 완성해가는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자, 재물운도 보자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을목편제가 천간에 두 개나 동시에 떠 있죠. 을목편제. 편제라는 거는 이제 현실 감각과 이제 돈의 흐름 같은 겁니다. 즉, 돈에 대한 감각도 있고, 재테크 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적으로 그런 재테크를 하는 타입은 아니고, 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이분의 이제 과업은 금이에요. 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는 사실 맞진 않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리스크는 또 지고 싶지 않고, 예. 그래서,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합니다. 단타나 몰빵 투자 같은 거 만약 이런 분들이 하면은 엄청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 맞는 재테크 방법은 뭐 ETF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량자산.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따지면 M7 정도. 자, 그리고 부동산도 좋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안정적이잖아요. 네. 자기 아파트를 한 채 뭐 괜찮은 걸 대출받아 사고 그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나중에 자기 집이 되고 또 10년 있다가 옮기고 그러다가 여유가 생기면 한 채 더 만들고 이런 방식의 투자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투자만으로 돈을 키우는 구조보다는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게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가 훨씬 이분한테는 더 잘 먹힐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 예를 들면 뭐 교육 콘텐츠죠. 교사니까 이제 교육 콘텐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강의, 글쓰기 강의나 뭐 독서 논술 강의 아니면은 뭐 입시 콘텐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상담 콘텐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이 사주의 진짜 재물 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을 만약에 직접적으로 쫓게 되면은 불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그 지식들을 자산화하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운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결혼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는 2026년 병우년이죠. 결혼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관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잖아요.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라는 건 남편, 뭐 결혼, 책임, 뭐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즉 관계가 공식화되는 시기가 바로 올해 병우년입니다. 2026년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주가 원래 관성이 강한 사주는 아니에요. 무관성이라고 봐야죠. 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혼자 버티는 거는 잘하는데 이 관성, 관계 안에서 자기와의 감정을 조율하는 거는 원래 이 사주 원국에 관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관성이 들어올 때. 그래서 감정을 조율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이게 유술 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유유자형처럼 이거 역시도 사주 용어인데요. 유술 해로울 해자를 쓰는데요. 진짜 해롭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해는 우리 충난다고 하죠. 충은 크게 싸우는 구조입니다.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구조라면은 이 충은 아니고 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은 서운함이 오래 쌓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 사주의 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참는 거죠. 혼자 삭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쌓이다가 차가워집니다. 근데 상대는 이유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전에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 배우자 자리에 있는 중요한 사람 자리에 있는 유에 대한 이제 유술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항상 이런 서운함이 쌓이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정말 사소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그걸 계속 오래 담아줄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 대충 듣는 것 같아. 내 피곤함 몰라주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바로 말하지 않고 쌓아두면은 어느 순간에 본인의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이게 이 유술해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기술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물론 사랑 표현도 중요하겠죠.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불편함을 설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쌓이지 않게 계속 불편함을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요즘 좀 지쳤어. 이 부분은 같이 조율 좀 해줘. 이건 좀 서운했어. 이런 말을 초반에 많이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혼자 다 짊어지게 됩니다. 건강도 역시 같은 문제로 연결이 돼요. 이 사주에서 건강의 핵심은 역시 또 긴장 누적이에요. 우리 긴장하면 목 어깨, 그리고 수면 잠 안 오고, 소화기, 장 아프고, 위 아프고, 신경성 피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여요. 근데 몸이 아니라 신경성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쉬는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쉬는 기술. 그냥 논다고 쉬어지진 않고요. 오히려 놀면 생각이 더 많아지고 정신적인 배출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글쓰기라든지 산책이라든지, 사주에 물이 없으니까 물 가까운 그런 공간에 자주 간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콘텐츠 제작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표현할수록 건강해져요. 그래서 안에 쌓아두면 굳고 밖으로 흘려야 순환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사주의 상담자분은 약한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굉장히 강한 분이십니다.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긴장 상태로 살아가니까 이게 이제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버티는 거를 반드시 줄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의 내면을 좀 설명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주의 진짜 개운, 즉 운을 여는 방향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사주 본 분은 단순히 교사 사주는 아니고, 교사 사주라고 보기는 아니고, 오히려 복잡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번역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이 세상하고 계속 소통하고 연결할 때야 비로소 불안감도 없어지고 자기만의 너무 높은 기준도 없어지면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